오늘 영상은 운명수 풀이 영상인데요. 운명수 풀이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를 담을까 혼술 토크로 담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각 숫자별로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드리면서 내용을 다 담는 게 좀 많이 프레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때 혼술 토크로 자유롭게 좀 담아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 담는 내용이 운명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운명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숙명수도 있고 사명수도 있고 천명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수 부분만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숙명수, 운명수, 사명수, 천명수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미 3월 달에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올려드렸었거든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계산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따라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글로 남겨놨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좀 자신의 생년월일을 넣어서 좀 계산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도서도 참고 자료 사이트 출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혹시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그 도서 관심 있으시면은 직접 구매해서 읽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운명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집에 와서 혼술 토크로 자유롭게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장면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체크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운명수 풀이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럭키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봐요. 지금 정말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촬영하고 있고요. 몸빼 바지랑 이렇게 티셔츠. 이제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럭키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은 시간 보니까 1시예요. 1시. 새벽 1시입니다. 오늘 영상은 너무 중요해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긴 영상을 보기가 좀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 체크해서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술을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술은 깔라만시 하고요. 빙탄복이라고 나와 있는 복분자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마시진 않고 조금씩 맛을 보면서 갈게요. 복분자부터 마셔볼게요. 제가 핸드로션을 좀 많이 발라서 잠시만요. 저또 맞대 구다사이. 오! 땄다. 마지막이 안 되네. 됐습니다. 와인잔에 따라 마셔볼게요. 탄산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금방 마시겠다. 그쵸? 양이 되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 병 다 마시겠다. 근데 오늘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공부하고 있는 그 운명수 풀이 책을 다 담을 수 없어가지고 요약을 중요한 부분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시간이 걸리고 오늘 틈새 시간마다 막 파일 정리하면서 우리 럭키님들한테 이거 꼭 들려줘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이 빠졌어요. 어쨌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럭키님들 짠! 짠! 맛있다. 너무 열의를 하고 마시니까 더 맛있어요. 오이시. 그냥 풀떼기에다가 감자 샐러드 조금 얹었어요. 계란 감자 샐러드. 원래는 술만 마시려고 했거든요. 이거 그냥 안 가져오고. 근데 너무 허기져서 그래서 이거라도 먹어야지. 영상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운명수 제가 대본 요약본을 정리해보니까 진짜 양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 이따가 촬영이 1시간 반 될 거고 이거를 막 줄이고 편집은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막 혼자 말을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그럼 되게 배고프거든요. 이따가 나중을 생각해서 일단 이거라도 가져왔습니다. 또 근데 너무 배부르면 안 돼. 그러면 이따 졸리고 그리고 잘 때 너무 힘들어요.
맛있네요. 빨리 마시고 싶다. 네, 깔라만시. 깔라만시 마셔볼게요. 자꾸 네, 빨리 마시고 싶은 마음에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것도 안 된다. 잠깐. 진짜 로션을 너무 많이 발랐나 봐요. 됐다. 아, 이것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술은 다 마시고 가야지. 짠. 상큼해. 상큼하다. 깔라만시. 오! 벌써 취한 거 아닙니다. 네, 좋은데 깔라만시 안 마셔보신 분들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숙명수가 6이에요. 그리고 운명수가 7입니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영상에서 풀이해드리는 거는 운명수에 대해서인데, 숙명수에 대한 거 뭐 블로그에도 간단하게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 숫자 6에 대해서 알고 싶다. 네, 그러면은 운명수 6번의 성격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일단 오늘은 나의 운명수만 말씀드리지만 블로그를 타고 들어가서 숙명수를 계산하신 분들, 과거에 내가 숙명이 이런 걸 타고났었구나 라는 거를 해당 숫자의 운명수로 한번 하나 더 들어서 같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숙명수가 6은 일단은 더 선생님 타입이에요. 더 교사 타입. 그리고 굉장히 룰 같은 거 잘 지키고 모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의감도 강하고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선생님 타입.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어 강사하고 있잖아요. 숫자 6을 타고난 사람이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왔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책임감이 강한 게 그 부분에서 좀 왔구나. 그리고 블로그에도 설명 나와 있는데 숙명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약 우리나라 나이로 30세까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전생에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다라고 해요. 숙명수의 특징, 그 직업 이런 거를 전생에도 내가 했던 일이라서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까지 이 삶을 살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30세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운명수가 7이니까 7로 바뀐 거죠. 이제 7의 삶을 앞으로 저는 2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우리 럭키님들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세요. 10대는 확실히 많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비율이 적고 3, 40대 그리고 50대 이렇게 많아요. 60대도 간혹 계시고요. 그리고 20대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땐 3, 40대가 가장 많아서 운명수의 삶을 사는 그 나이대가 지금 3, 40대거든요. 진짜 중요한 숫자예요, 운명수가.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면 좋겠다라고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 그리고 내가 뭘 해야 조금 더 성공하기 쉽고 내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막 머리로 생각하는 소원 성취는 물론 이루면 너무 좋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내가 분야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뤄도 행복하지 않다거나, 그리고 막 너도 나도 쫓아가는 그런 간판, 돈을 잘 번대 이런 분야 자꾸 선택하잖아요. 유망지기래 이런 걸로 대부분 많이 가게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 이런 운명이나 숙명이나 이런 숫자에서 말하는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캐치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의 탐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한번 일단 가볍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지금 내 삶의 흐름이랑 좀 비슷하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랑 좀 다르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명수의 특징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라고 하면은 그거를 앞으로 좀 의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뤘던 것들도 있어요. 시험 합격이나 재회 소원이나 그런 걸 이룬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제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부여받은 재능이 다르고 천명이 달라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이런 점성술 차트나 아니면 수비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고 사주도 좋아요. 사주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손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공통되는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뭐 재능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포인트가 있다면 그 부분에 노력을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걸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룬다라는 것은 어쩌면 뭐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직감에 따라 내 목소리에 따라서 원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머리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해서 끌어당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좀 일시적인 행복에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정말 온전히 탐구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뭘 하면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며 내가 이번 생에 이걸 이루면 내 사명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분야를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나의 운명수의 특징 이런 거 내 나이가 바뀌면서 나의 운명이 전환되었구나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에 맞춰서 내가 지금 이 운명과 이 사명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네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빨리 공유해야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막 어제 밤에 문득 올라왔어요. 날라만시 한 잔 더. 럭키님들 짠. 맛있다. 이거 블로그에도 이 그림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이게 반전돼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보시면 오늘 영상에서 다룰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운명수예요. 운명수. 근데 우리가 숙명수라는 것은 전생에 내가 했었던 일이고 태어났을 때 그래서 그걸 너무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특징 또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나의 오래된 재능이죠. 그리고 지금 나이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28세라고 나와 있는데 일본은 만 나이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한국 나이로 크게 잡아서 30살까지.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30살부터 운명수를 조금씩 의식하게 되거나 발현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까지냐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55세라고 제가 적었는데 일본은 또 만 나이니까 대략 57세. 그때까지 운명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나이로 57세부터 약 80세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운명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운명수.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30, 40대 그리고 50대까지 그런 젊은 시절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게 운명수예요. 30대부터 50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운명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토대 위에 또 사명수가 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책에서는 사명수는 반드시 우리가 클리어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클리어하면 좋은데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명수라는 게 있어요. 천명수는 운명수를 잘 수행하고 있을 때 어쩌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운명수에서 사명수로 바뀌기 직전 나이, 제 생각에는 약 40대 중후반이 아닐까 싶어요. 40대 중후반, 그때부터 조금씩 나타나서 사명수를 의식할 때쯤에 천명수를 강하게 의식하고 발현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명수는 원래 이제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천명수는 아예 의무고 뭐고 간에 아예 깨닫는 분들이 많이 없대요. 10,000명 중에 1명 꼴이래요. 깨닫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완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 과제를 클리어하는 분이 많이 없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30대부터 50대까지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운명수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영상에서 운명수를 먼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부러운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숙명수랑 운명수가 똑같은 사람들. 그거는 전생에 내가 한 일도 그렇고 태어나자마자 난 그걸 선택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다가 심지어 운명수도 그거랑 같은 숫자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을 어느 정도 내가 다 아는 대로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온화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재능을 갖고 있고 거기서 딱히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쭉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지 않나. 숫자가 똑같으면요. 근데 저는 바뀌잖아요. 저는 숙명수가 6이었는데 운명수가 7로 바뀌었잖아요. 특징이 완전 달라요. 완전. 숫자 하나 차이인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30세 초반 이 기점부터 뭔가 감지하긴 했어요. 좀 예전에 나와 다르다. 재회 상대 소원 올린 적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재회 소원도 이루었었고 최종적으로는 헤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언제였냐면 연애를 할 때가 한국 나이로 31였어요. 31에 그 사람을 만나서 한 몇 개월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 잘 만나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가 자리를 비울 때 제가 혼자 막 갯벌에 이런 뭐 바다 이런 데를 내려다 보면서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결혼이나 그리고 이런 연애나 이런 거에 속박되기보다는 좀 앞으로 자유롭게 좀 전환시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깨달음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스피리추얼 정보를 많이 접하고 나니까 내가 그때 31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는 숙명수가 운명수로 바뀌는 거, 이 부분도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숫자 6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인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고, 많이 좀 의존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꿈꾸고 연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감정적인 숫자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20대 때 살아왔는데, 갑자기 31살에, 난 조금 더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설령 앞으로 가는 길이 혼자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시간 지나서 보니까 내 운명수가 7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럭키님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숙명수랑 운명수가 숫자가 바뀌었다. 다른 숫자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30대 그 초입기 전후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 자신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서서히 느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따랐는데 이거 이렇게 한 잔만 마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짠! 그럼 이제 운명수 1번입니다. 운명수 1번이신 분들은 길을 개척하는 힘이 있는 태양같이 밝은 리더 타입이세요. 이분들의 특징과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태양 같은 존재이고 지도자이고 리더, 그리고 흔들림이 없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파워풀하고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어요. 한번 결정한 일에서 최고의 행동력과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지도력 정말 최고이고요. 조직이나 집단을 리드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찬스를 손에 넣는 힘이 있어요. 정의감, 그리고 인정이 있고 좋고 싫음이 명확하고 애매한 거 진짜 싫어한대요. 그리고 담백하고 알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들이세요.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고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겉과 속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칭찬하는 거에 진짜 약하고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명수 1번의 단점으로는 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요.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자신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나 패배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어렵대요.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프라이드가 높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적이 좀 많아질 수가 있대요. 나의 적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결과를 빨리 내고 싶어 하는 성급함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리더 기질을 만약에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막 자신감이 없고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막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 직업, 적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시고요. 어떤 일에서든 톱의 자리에 있어야 한대요. 큰 그릇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도력, 결단력, 곤란함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힘든 일을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이 있어서 큰 조직에서도 출세하는 타입이에요. 작은 무대나 상대적으로 좀 소소한 분야라고 해도 그 안에서만큼은 진짜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런 각오로 도전하면 좋으시대요. 그리고 경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경영자, 사장, 자영업자 이런 게 어울리시고요.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스케일이 큰 이름이 있는 곳에 가셔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정치가 관료, 그리고 기업 관리직도 잘 맞고요. 그리고 매스컴 관련 분야에서는 프로듀서를 하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명, 연구, 영업직에도 재능이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각종 샵의 오너, 패션 디자이너, 미용사, 건축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연예인도 괜찮대요. 그리고 프로 스포츠 선수, 강사, 선생님 이런 직업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 부분은 뺐어요.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 대부분 30대, 40대, 50대가 많으셔서 결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는 걸 진짜 싫어한대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아이, 그리고 나의 파트너에게도 좀 영영조 같은 말투가 나올 수가 있대요. 이런 태도는 근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성향을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상대를 만나면 평생의 반려자로 인연을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명수 1을 타고나신 여성분들은 가정이 있어도 집안에만 있지 못한대요. 반드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질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다음 건강 파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기로 가득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기본적으로 매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분들이래요. 가벼운 감기나 상처는 금세 회복하시는 타입이고요. 골격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남자든 여자든 운명수 1번은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지만 분노, 성급한 성격 이런 건 주의가 필요하대요. 혈압, 뇌, 심장, 순환기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명수 1번의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이렇게 대하면 좋대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운명수 1번이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운명수 1번에 대한 대처 방법. 운명수 1에게는 알기 쉽게 칭찬을 해주고 시켜 세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크게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확실하게 하래요. 그리고 입에 발린 말도 좋아한대요. 왜냐면 운명수 1번은 나한테 해주는 좋은 말은 다 그냥 좋게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운명수 1번을 지적하지 말래요. 추궁도 하지 말래요. 프라이드를 손상시키는 사람, 내 프라이드를 막 밟는 사람을, 짓밟는 사람을 안 좋아한대요. 프라이드를 지켜주시는 게 이 운명수 1번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수 상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운명수 1이신 분들은 숫자 2, 3, 6 이걸 타고나신 분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대요. 근데 반대로 좀 NG, 좀 안 맞는다. 교제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숫자는 1, 8, 11, 22, 33입니다. 네, 여기까지 운명수 1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다음은 운명수 2입니다. 운명수 2. 운명수 2는 수줍음이 있지만 항상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상냥한 서포터 타입입니다. 이들의 장점과 특징 말씀드릴게요. 남녀 불문 여성성이 강하게 나오고요. 타인에 대해서 배려심이 있고 모성 본능이 강하다고 합니다. 상냥한 마음의 소유자이시고
친절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나온다고 해요. 항상 지성이 있고 겸허하다. 예의가 바르고 속이 깊고 분위기를 잘 파악한다. 굉장히 섬세하시고 일이든 사랑이든 좋은 파트너를 찾게 되고 그들을 찾으면은 서포트하는 걸 좋아한대요. 정말 전형적으로 뒤에서 실력 발휘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이 서툴고 막 다른 사람 앞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친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랑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로맨티스트이고 평화주의자, 그리고 주위에 안심의 분위기를 주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시고 타인을 잘 보살피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1900년대 후반 출생인들 중에 운명수가 2인 분들은 좀 극히 드물다고 해요. 이건 운명수 2의 성질을 겸비하고 있는 운명수 11을 더하면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이 운명수 11이 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현대시대에서 운명수 2를 타고나신 분들은 굉장히 적대요.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운명수 2의 단점, 주의점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매우 섬세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타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생각해서 결단을 내릴 때 머뭇거리는 일이 많대요. 사람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내가 판단할 때 좀 결단력이 부족하다. 왜냐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다 캐치가 되니까 좀 고민되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의 분위기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쓴대요. 그래서 망설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저항이 좀 있고 그리고 우유부단하대요. 의존적인 경향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좀 강하고 상처받기가 쉽다라고 하네요. 과거의 일에 좀 고민하는 비관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막 잠수 타고 모습을 감춘다거나 주변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상대에 따라서 좀 운기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결혼 상대나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운명수 2번의 일과 직업 적성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포트 분야가 잘 맞고요. 봉사직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접하는 일에 재능이 있어요. 화장품, 속옷, 미용 관련 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요. 남성이라고 해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 잘 맞아요. 경쟁사회에서는 좀 서툰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뛰어난 참모역으로 리더를 보좌하는 재능은 탁월하대요. 혼자서 하는 일보다는 동료와 함께 일하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에 매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재능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섬세한 감성을 살려서 예술이나 창작 분야, 이런 음악을 창작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사람을 치유하는 심리 카운셀러에서도 재능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약사, 간병, 복지 관련, 비서, 미용사 이런 거에도 적성이 있습니다. 여성이 동경하는 직업도 좋아요. 미적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꽃, 보석, 그림, 그리고 예술 이런 걸 취미로 시작했다가 직업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외교관, 회계사, 행정서사, 변호사 같은 사람이나 규칙을 지키는 이런 일에도 적성이 있어요. 일반 기업보다는 후방에서 지원하고 격리나 사무 전반, 연구 개발 분야, 그리고 컴퓨터 관계 기술직 등 누군가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에 재능이 있습니다. 결혼 부분입니다. 결혼 부분에서는 가장 가정적인 타입이세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 인생이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실력이 발휘됩니다. 운명수 2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남성의 경우 우유부단해서 결혼을 결정 못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 2의 남성분들은 연상의 여성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결혼 후에는 가정을 소중히 하는 좋은 남편이 되겠네요. 여성의 경우에는 연상의 타입의 결정에 이끌리게 된대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는 강한 남성, 리드하는 남성이 이상적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가정을 이상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는 주위 사람과 환경에 좀 영향을 받기 쉬우세요. 정신적인 건강이 육체적 건강에 바로 나타날 수 있고요. 예민함 때문에 소화계통의 질병이 올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식이나 거식증 그리고 비만이 올 수도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두통이나 권태감도 주의를 해야 해요. 주의할 게 너무 많네요. 어쨌든 무슨 일이든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러한 숫자 2를 우리가 교제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숫자 2인 분들 이런 분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숫자 2는 우유부단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숫자 운명수 2번 2인 분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리더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명수 2를 대할 때는 나도 막 우유부단하게 대하면 안 돼요. 조금 강제적인 느낌이 들더라도 말해야 될 때는 딱 잘라 말해주는 게 좋대요. 단정적으로.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편이 숫자 2에게는 좋다라고 합니다. 운명수 2에게는 중요한 결단을 맡기면 오히려 책임감이나 압박을 느낄 수 있어서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섬세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감사 인사를 꼭 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기 쉬운 사람이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막 호통치고 혼내고 이렇게 무안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숫자 2와 운명수 상성이 잘 맞는 분들은 1, 4, 6입니다. 1, 4, 6인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반대로 7과 9는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명수 2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운명수 3입니다. 언제나 호기심을 잃지 않는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타입.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영원한 소년소녀 타입이세요. 밝고 솔직하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인이세요.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엔터테이너이시고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상상력, 창조력이 풍부하고 이해도 빠르고 집중력이 최고예요. 감이 좋고 상상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 그리고 즐거운 일과 재미있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타입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하고도 만나면 바로 사이가 좋아지고 사랑을 받는 캐릭터예요. 교우관계도 넓고요. 사교가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고 실행력이나 행동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자신을 표현하는 걸 너무 잘하고 눈에 띄고 싶어하는 타입이십니다. 미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낙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즐기는 천재. 아이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단점 부분 볼게요. 단점 여러분들 잘 신경 쓰시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질리는 경향이 있고요. 안정감이 없고 좀 이기적이라고 하네요. 인내가 부족하고 참는 걸 싫어한대요. 계획성이 없고 지금만 좋으면 돼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고요. 돈은 있으면 막 있는 대로 써버리는 타입이래요. 변명이 좀 많으시고 엄격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즐거운 쪽을 좋아하니까 막 도망간대요. 그런 쪽으로. 현실 도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혼자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막 무언가를 한다거나 착실하게 계속하는 것을 잘 못하신대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주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유혹에는 좀 약한 면이 있대요. 운명수 3번이신 분들 일, 직업, 적성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기업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상사가 귀여워하는 타입이시고요. 그리고 출세 코스를 밟는 엘리트 타입이세요. 그리고 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칭찬받으면 오히려 막 위로 올라간대요. 명확한 목표나 보상이 있으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래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일에서도 노는 감각, 그리고 게임을 하는 듯한 감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독창적인 자유로운 발상을 발휘하세요. 즐기는 자세로 임하면 협력자가 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상상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한 개성을 살리는 일에 재능이 있으시고 예능, 음악, 연극, 영화, 무대, 개그 그리고 스포츠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정말 잘 맞고 자유업종 정말 딱 맞는데요. 회사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되시면 광고, 출판, 영상, 유통업계, 그리고 장난감 회사, 게임 관련 회사 이런 데가 좋고요. 선전, 상품 기획, 영업직에 적성이 있으세요. 놀이공원 스텝이나 동물을 다루는 일에서도 좋다고 하고요. 단조로운 작업이나 세세한 집중력을 요하는 일은 여러분들 적성에 맞지 않아요. 호기심이 또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직을 또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부업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너무 목이 말라서 잠시만요. 잠깐 조금만 마실게요. 네, 스미마셍. 이제 그 다음은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여러분들은 친구 같은 관계를 원하세요. 그런 관계를 구축하시고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이좋은 가족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녀 모두 지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트너랑 싸우게 되면은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솔직해지지 못하고 막 그냥 싸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심각한 일이 있어도 음식을 시켜놓고 그냥 애기처럼 그 상황을 막 그냥 넘겨버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 있대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운명수 3이신 분들은 자녀들이랑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뭔가 아이 같은 이기적인 부모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보살피는 건 진짜 잘하는데 아이 같은 좀 어린아이 같은 부모로 보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의존이나 응석 부리는 관계를 아이와의 사이에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대요. 아무래도 숫자 3이 좀 천진난만하고 연예인 같은 스타성이 있는 숫자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워낙 자유롭고 아이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육아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질병이랑은 거의 인연이 없으시대요. 그 정도로 건강한 신체를 갖고 계시고 살이 잘 찌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체형에는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대요. 호기심이 그리고 가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에 도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막 도전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작은 일에 너무 신경을 워낙 안 쓰기 때문에 짜잘한 사고는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막 천진난만하니까 행동하다가 자잘한 사고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잘 웃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여러분들은 신체 중에서도 성대, 목소리, 그리고 폐 기능이 포인트고요. 여러분들 목소리는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케어, 목 케어를 꾸준히 하시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은 대처 방법인데요. 이 대처 방법은 운명수 3번 분들이 의식하기보다는 이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운명수 3이 짝사랑 상대예요. 운명수 3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운명수 3을 대처할 때 우리는 되게 심플하게 다가가면 된대요. 3번 사람들한테는요. 왜냐하면 그 운명수 3인 사람들은 아이 같아요. 아이 같기 때문에 그냥 정말 심플하게 다가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같이 즐기시면 되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주의를 줄 때는 명확하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면 된대요. 숫자 3의 그 운명수 3 상대방을 막 안색을 살피면서 막 조심스럽게 대하고 막 이런 거는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왜냐면 숫자 3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데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 3은 아이 같은 숫자라서 선물하시면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맛있는 거, 좋은 선물, 멋진 선물은 호감을 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명수 3이신 분들의 상성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운명수 3인 분들은 숫자 1번, 숫자 1하고 1, 그리고 8하고 되게 좋대요.
운명수 1과 8하고는 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반대로 5하고 9하고는 안 맞아요. 5, 9 피해주세요. 네. 근데 노력을 하시면 돼요. 네, 책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피하라고 하면은 또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쵸? 네. 수정. 네. 어쨌든 노력을 하시면 모든 관계는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명수 4로 넘어갈게요. 우리 운명수 4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열심히, 그리고 성실한 견실가 타입입니다. 운명수 4의 장점과 특징 부분 말씀드릴게요. 꼼꼼한 노력가이시고 성실하고 견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세요. 실행력이 있는 실무파이신 분들이고요. 약속을 잘 지키시고 온유한 인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운명수 4번 사이신 분들을 굉장히 듬직한 존재로 생각하고 기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감정을 폭발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 구축해 나갑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래요.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시고, 그리고 보수적인 충실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조직 활동에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시는 거, 조직 활동 다 잘 맞고요. 그리고 성과가 확실한 건설적인 일을 좋아하시고 계획대로 사물이 진행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타입이세요. 정해진 룰을 확실히 지키고 매일 그 정해진 루틴을 착실히 살아가는 견실가 타입입니다. 작은 일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최고의 매력이자 특징이며 재능이다 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안정감 있게 나아가고 사람들한테 막 불필요하게 기대는 일 없이 담담하게 노력을 거듭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어느새 그 사이에 달성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수 4번, 우리 운명수 4이신 분들의 단점과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융통성은 근데 부족하대요. 상식파이기 때문에 좋고 싫음의 판단이 너무 엄격하시고요.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단번에 잘라낸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식 틀에 사로잡혀서 생각이나 이런 삶의 방식이 좀 스케일이 작아질 수가 있대요. 완고한 면이 있고 발걸음이 무겁대요. 행동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합니다. 계획에 없는 예정 외의 트러블이나 급한 변경에 유연한 대처가 좀 부족하고요. 이것 때문에 패닉이 좀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대는 게 좀 서툴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고집이 세시고요. 자신의 틀에 틀어박히기가 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질적인 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의사항이고요. 낯가림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일과 직업, 적성 부분이에요. 우리 운명수 4이신 분들 근면 노력가, 네, 최고이시고요. 어떤 일에서든 확실한 일을 해내는 힘이 있어요. 실적을 쌓고 그리고 성과를 남기는 타입, 장인 기질이 있으시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길 수 있는 일을 좋아하세요. 뛰어난 성실함, 집중력, 인내력이 있어요.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시고, 그리고 분석력, 논리적 사고, 치밀한 작업이 필요한 이런 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만 정돈이 된다면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타입이세요. 조직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지탱하는 일에 정말 적격, 최고로 잘 맞는 인재라고 하고요. 안정된 조직에서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도 계속 해나가는 힘이 있으시고 반드시 성과를 낸대요. 성공을 손에 넣는다라고 합니다. 연구자, 기술자, 교사, 공무원, 네, 공무원 잘 맞고요. 큰 조직에서는 경리, 재무, 총무, 인사 담당 부문에서 실력을 발휘하세요. 착실히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으시고 금융,
그리고 재무 경리 쪽에서 재능이 있고 근면한 노력가라서 세무행정서사 설계사 같은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에서도 좋대요. 자격증 매니아.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자영업, 경찰, 소방관, 보디가드, 법률, 네, 이런 부분에서 재능을 발휘하시고요. 네트워크형 비즈니스에서도 의외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운명수 사이신 분들 결혼 부분 말씀드릴게요. 연애는 결혼이라는 사고관이 강하신 분들이고 맞선 결혼이 많대요. 뭔가 약간 성실하지만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바람이나 배신을 용서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너무 섬세하고 너무 철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혼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 결혼 후에 가정을 소중히 하는 상냥한 남편이 된대요. 가사도 성실하게 도와주는 그런 상냥한 아빠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부모님, 남편, 자신의 아이를 잘 보살피는 현모양처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결혼 상대로서 이보다 더 최고의 사람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분들이지만 근데 너무 성실해가지고 재미가 부족할 수가 있대요. 원 패턴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얼마나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가정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행운의 포인트가 된다고 하네요.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 부분에서는 인내심이 강하시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가 신체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몸을 부술 정도의 가사 일에 너무 헌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을지도 몰라서 치아 관리를 좀 검진을 받고 잘 하시면 좋대요. 변비, 신경질로 인한 위장 트러블, 알레르기 이런 거에는 주의를 해주시고요. 신체적으로 운명수 4는 손과 발을 상징하는 숫자라서 손의 상처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운명수 4를 짝사랑 상대나 친해지고 싶은 상대로 두고 계신 분들 대처 방법 말씀드릴게요. 정말 딱 상식 범위 내에서 행동하시는 게 좋으세요. 운명수 4를 대하실 때는 예의를 좀 갖추시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대요. 잘하고 있어. 막 평가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에서 기쁨을 느낀대요. 운명수 4인 분들은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너무너무 잘했어.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면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일을 되게 열심히 해준대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의식하면 좋겠고 그리고 운명수 4는 자신의 기쁨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게 좀 서툴대요. 그래서 리액션 기대하지 말래요. 리액션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눈에 빤히 보이는 아첨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아첨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운명수 4하고 상성이 좋으신 분들은 2, 4, 9 이분들하고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5, 8, 33, 33 이분들하고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좀 맞지 않는 관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운명수 5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명수 5이신 분들 호기심이 왕성하고 모험을 매우 좋아하는 발걸음 가벼운 자유인 타입입니다. 와, 멋있네요. 장점과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항상 자유와 변화를 추구하시고 마음 가는 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발걸음 가벼운 것이 특징이신 우리 운명수 5번 분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왕성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사람과 잘 지내고 누구하고도 사이 좋아지는 그런 타입이세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무슨 일이든 빠르게 이루는 능력이 있으세요.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주위에 전달하는 높은 대화 능력이 있습니다. 사로잡히는 일이 없고요. 속박되는 일 없어요. 사고도 매우 유연하고 이해가 빠르고 다재다능합니다.
사교적이라서 교우 관계가 굉장히 넓고요. 남녀 불문 인기자래요. 부러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은 하늘이 부여한 여러분들의 재능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재능. 사람과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단점,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타인의 속박을 진짜 싫어한대요.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도 느낀 게 운명수 5번 진짜 자유롭다. 제가 사수자리잖아요. 진짜 사수자리인 줄 알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있고요. 정신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기도 하고 정서 불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 기분파가 될 수도 있고 혹독한 현실과 직면하면 도망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이함이나 쾌락 같은 거에 치우칠 수 있어요. 네,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타입이 많대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같은 일을 계속하는 단조로운 생활을 견디지 못하시고요. 성급한 면이 있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큰 폐를 주위에 끼치는 경우도 있고 항상 그래서 주위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감사 이런 거를 잊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일과 직업 적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유행을 캐치하는 감성, 유연한 발상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살린 비즈니스, 성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시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첨단의 일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능이랑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왕성하고 다재다능한 운명수 5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의 직업만 관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직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재능을 더욱더 발휘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연공 서열이나 파벌을 중시하는 그런 꽉 막힌 조직보다는 학력이나 경험, 나이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실력주의 기업 또는 그러한 직종이 잘 맞아요. 단조로운 그런 반복적인 일, 같은 환경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 거 이런 거 맞지 않아요. 네, 여행을 좋아하는 타입이 많아서 여행 관련 관광업 이런 거 추천하고요. 인기운이 있어서 가수, 탤런트, 뮤지션, 유튜버 이런 거 예능계도 좋아요. 사물의 전체상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정치가, 주식 딜러, 저널리스트, 광고, 매스컴 이런 관계에도 유망하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 유통, 접객업, 수산업, 호스트, 호스티스도 좋다고 합니다. 다나카상? 네, 최첨단 IT 관련도 추천. 그리고 어느 분야든 영업하는 그런 세일즈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의 재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 운명수 5이신 분들 남자, 여자 불문하고 모두 자유를 원하신대요. 속박당하는 거 진짜 싫어하시고 결혼 후에도 한 명의 상대로 만족하기가 어렵대요. 결혼과 이혼을 몇 번 반복할 수도 있고요. 바람이나 불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죄악감이 없대요.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들의 파트너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도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모르고 바람을 폈다.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런 경우에는 잘 이야기해서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선하고 애인 같은 부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운명수 5인 남성분들은 가정보다는 일이나 취미에 몰두하겠지만 결혼기념일이나 생일기념일에는 잊지 않고 선물을 한대요. 배려를 잘하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 숫자 5인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기계발, 여행, 서클 활동 등 건강하게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타입이라서 좋아하는 가사 분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사 일을 제외하고는 집안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 다음은 건강 부분 갈게요. 육체면보다는 정신 건강에 좀 주의가 필요하대요.
여러분들은 감정 기복이 좀 격한 편이라서 우울감을 좀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막 풀 죽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러면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버릇이 있고 막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거나 잠수를 타고 막 틀어박힐 수가 있대요. 알코올 의존에 빠질 수도 있고. 오감이랑 연결이 있는 숫자래요. 오감. 오잖아요. 오, 그쵸? 그래서 전달을 의미하는 그런 신경계 질환에는 주의가 필요하대요. 감각기관 이런 게 전달 부분이잖아요. 눈, 귀, 입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데미지 그리고 트러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대요. 정신건강이랑 감각적인 부분, 오감 부분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코올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운명수 5인 분들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운명수 5를 대하실 때 이걸 체크해 주세요. 대처 방법. 머리 회전이 빠르고 대화 화제가 풍부한 우리 운명수 5를 대하실 때는 그 스피드한 변화의 느낌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대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서 만약에 나도 그 변화에 막 일일비하면은 피곤해진대요.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운명수 5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은 그 빠른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안정감 있게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마주하는 게 좋대요. 새로운 정보 그리고 인맥 확대 영업의 분야에 관해서는 운명수 5가 그냥 완전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맡기는 게 성과가 잘 나온대요. 그 숫자 운명수 5인 분들이 좀 서툴게 생각하는 분야가 형태화하는 거, 조사, 분석, 관리 업무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도와주시면서 서로 협력하면은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대요. 네. 다음 운명수 상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운명수 5인 분들과 잘 맞는 분들은 운명수 2, 3, 5인 분들이고요. 이 숫자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명수 4, 7, 9하고는 잘 안 맞아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운명수 7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 다음은 운명수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운명수 5번 안녕. 운명수 6. 친절하고 애정이 깊은 박애주의자. 상냥함으로 행동하는 선생님 타입입니다. 우리 운명수 6이신 분들 저한테는 진짜 친구 같은 분이고요. 사실 운명수 6이랑 저 7인데 7은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숙명수가 6이에요. 숙명수가 6이라서 제가 6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 합니다. 우리 운명수 6이신 분들 장점과 특징 말씀드릴게요. 임산부를 상징하는 모성의 숫자 6,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봉사적인 박애주의자입니다. 눈물이 많으시고요. 흑흑. 인정가이세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뛰어난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상력과 표현력이 풍부하고 책임감도 강하시고요. 부정이나 불공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대하고 애정이 깊은 가정적인 타입이세요. 타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 너무 잘하시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심신 모두 밸런스 잡힌 생활을 추구하고 조화로운 인생을 추구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없이 상냥하게 접할 수 있는 자애로운 사람들이라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 6이신 분들 단점,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절과 참견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이거 예전에 저 같아요. 제가 숙명수 6이라서 제가 10대, 20대 때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네, 스미마셍. 좋다고 생각해서 해주었는데 상대는 그걸 강요로 느낄 수 있다. 네. 그리고 친해진 사람을 내 사람이야, 내 거야 라고 착각을 해서 약간 지배를 한다거나 컨트롤하는 경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부탁받은 일을 거절 못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막 압박을 느끼면서 무책임해지는 경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것으로 돈을 버는 일은 안 맞아요. 잘 안 맞고
왜냐하면은 정에 약해가지고 이런 투자 부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막 좋아서 해준 거라고 하면서도 막상 상대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안 하면 화를 낼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지나친 헌신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가까운 사람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의존 관계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기. 네. 다음은 우리 숫자 6이신 분들 일, 직업, 적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친절하신 분들이고요. 서비스 정신이 진짜 왕성해요. 무언가 가르치는 거 원탑이에요. 진짜 잘하시고 서비스, 접객업,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관계 종사자, 의료, 복지관계 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분위기는 그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간을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도 자처해서 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있고 책임감이 강해서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고객분들 있잖아요. 손님을 희생해서 돈을 버는 거는 안 돼요. 그건 NG예요, 여러분. 불운입니다. 불운 액션. 눈앞에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직업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상대가 기뻐하지 않는 뭐 그런 거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은 직업에서 보람을 느끼기 어렵겠죠. 여러분들의 재능도 개화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느낀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정이나 불공평 이런 거를 그냥 못 지나친대요. 정의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부 고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직업 부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의사, 간호사, 간병, 복지, 교사, 강사, 보육사, 공무원, 카운셀러 다 괜찮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장 적성에 맞는다라고 합니다. 영양사, 조리사, 음식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너무 좋고요. 애완동물 관리사, 산후조리사, 아름다운 것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델, 배우, 예술, 미술, 디자이너, 플라워, 향기, 패션,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프로듀서, 뭐 다 좋아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지도를 하는 역할도 괜찮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문가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쪽으로 일하시면은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하고요. 조직 안에 계시면은 총무나 인사 파트에서 일하시는 게 좋대요. 조정 역할, 또 중간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결혼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결혼 소망이 크십니다. 가정에 대한 동경을 안고 계세요. 우리 숫자 6이신 분들. 결혼 후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상적인 여러분들의 가족 이상 모습이 있대요. 나는 엄마 아빠가 되면 이렇게 되고 싶다. 우리 가족은 주말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가족사항을 갖고 계시고 그걸 실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연애 상대방이 생기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대해주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의 부모, 자식에게도 소중하게 대해야 한대요. 여성들의 경우 우리 숫자 6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안일을 좋아하시고 요리를 진짜 잘 하시고요. 바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되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출산하려고 한대요. 그걸 원한대요. 아이가 생기면 좀 과보호가 될 만큼 과한 보호가 될 만큼 사랑을 쏟는다라고 합니다. 휴일에도 항상 가족끼리 움직이는 걸 우선시하고 연중 행사, 생일 이벤트 모두 소중히 한대요. 가족이 제일인 분들, 숫자 6인 남자분들,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가정적인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건강 부분 말씀드릴게요. 밸런스를 중시하는 생활 스타일이라서 큰 병에 걸리거나 데미지를 받는 일이 적은 분들이시고 근데 하지만 너무 단 거 좋아하시고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게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본래 살이 좀 찌기 쉬운 타입이라고 하네요. 혼또 데스까? 진짜예요?
네, 살이 좀 잘 찌는 타입이라서 요주의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운명수 6은 신체 부분에서는 심장, 혈관, 그리고 생식기랑 연관이 있어서 살이 많이 쪘을 땐 고혈압이나 당뇨로 연결될 수가 있대요. 이거 진짜 주의를 해주시고요. 여성부분들은 자궁, 유방, 네, 임산부 계통에서 질병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건강검진 잘 받아주시고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숫자 6인, 우리 운명수 6인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의 짝사랑 상대가 숫자 6이에요 라는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을 추가했는데요. 대처 방법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의 이미지로 유명한 우리 운명수 6. 기본적으로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차리고 교제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정에 약하신 분들이 숫자 6이신 분들이라서 무언가 부탁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치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숫자 6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도와줘 이게 아니라 숫자 6아 나 요즘 너무 힘이 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한다거나 내가 이건 잘하는데 나 이건 못하거든 나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예, 감정으로 부탁하면은 바로 응해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친해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숫자 6은 사람을 잘 보살피는 사람들이라서 상담을 부탁하면 친절하게 응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러블을 해결할 때는 숫자 6인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그리고 숫자 6은 의리가 있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6인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감사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신 게 좋아요. 선물을 준다거나 먹을 거를 준다거나 확실하게 답례를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친해진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사람이 숫자 6인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할까 선을 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아닐 땐 아니라고 말하는 게 좋대요. 운명수 상성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 운명수 6인 분들은 운명수 3이랑 9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운명수 7과 8은 잘 안 맞아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운명수 7이잖아요. 근데 제가 숙명수가 6이니까 네. 어떤 느낌일지 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숫자 6이신 분들 저한테는 전생의 테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는 사람들이고요. 네, 우리 숫자 6이신 분들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숫자로 넘어갈게요. 운명수 7이신 분들은 좀 코멘트 필히 남겨주세요.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마이페이스로 자신의 길을 관철해 나가는 자신만의 강한 고집이 있으며 쿨하고 장인 기질의 타입이다. 그러면 우리 이분들의 장점과 특징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운명수 7인분들 자립심이 정말 강하시고 독자적인 고집을 갖고 있는 개인주의자예요. 눈에 띄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포커페이스인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을 안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 페이스로 움직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탐구심을 갖고 전문 분야를 파헤치는 완벽주의자예요. 고독을 사랑하고 전문적인 일에서 끈기 있게 완벽을 이루시는 분들이고요. 자신에게 엄격한 노력가 타입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지만 서둘러야 하는 상황은 또 싫어해요.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이론파이며 머리가 되게 좋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줄 알고 그것을 스토리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재능이 있어요. 흥미있는 일은 어쨌든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 체험한 것에서 진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시대의 최첨단의 여는 뛰어난 직감력과 깨달음, 예리한 감성과 통찰력을 지녔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다수보다는 신뢰하고 있는 소수 사람들과 지내는 타입입니다. 운명수 7인분들의 단점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쿨한 성격이고 고독을 좋아해서 자기가 먼저 막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첫 대면에서 굉장히 냉담하고 존대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역 있잖아요. 시간적인 부분이든 장소 부분이든 그 영역에 함부로 침범해오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게 고민을 토로한다거나 약한 소리를 토로하는 것이 좀 서툴러요.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히기 쉽고 내향적이고 몽상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주위에 상담하지 않고 혼자서 사물을 결정하고 일을 결정하고 멋대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화가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지 못한다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고 타인을 좀 약간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 주의가 필요하고요. 무슨 일이든 혼자서 껴안고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약한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때때로 너무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좀 토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의 유연성, 이런 걸 소중히 하면 좋습니다. 이제 운명수 7인 분들 일과 직업 적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책임감이 강하시고 끈기가 있어서 일에서도 그 자세가 평가받으세요. 많은 사람들과 팀워크로 움직이는 것이 좀 서투른 면이 있고 좀 마이페이스적인 부분이 일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혼자서 마무리하는 거에서 좀 적성이 있대요. 세부적인 분석이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일에서 굉장히 길한 흐름이고요. 지식이 풍부하고 여러분들 자신의 방식을 관철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대신 좀 완고함이 있어요. 완고함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독창성, 예리한 통찰력, 흔들리지 않는 자립심, 그리고 천성적인 직감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시대를 여는 카리스마의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풍부한 지식, 분석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의료, 법률, 세무, 통계 이런 전문직에서 좀 잘 맞아요. 시스템 엔지니어, 그래픽 디자이너, 카메라맨 라이터, 컨설턴트 이런 프리랜서 굉장히 길한 흐름이고요. 독창적인 센스, 손기술, 고독한 작업에도 견뎌내는 정신력이 있어서 작가, 예술가, 장인 기술이 있는 농부, 혼자 운영하는 음식 점주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한다면 점술가, 종교인, 치료사 잘 맞고요. 조직 안에서 활약하신다면 연구와 기획 분야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처음 만나는 걸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직은요,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수 7인분들 결혼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라고 정한 상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결혼 후에도 성실한 남편과 성실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 역할을 분담한 자신의 그 할당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족의 이벤트를 계획하는 일은 좀 드물고요. 부부라고 해도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고 깊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가정 내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타입이고요. 파트너와 아이에게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하고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오랜 시간 함께해도 본심을 알기가 어렵고 반려자가 좀 외롭게 느낄 수가 있대요.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명수 7인분들은 상대방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의식하면 좋다고 해요. 우리 운명수 7인분들 건강 부분 가겠습니다. 지구력이 있는 타입이라서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라서 약한 소리를 내뱉지 않는 분들이세요. 우리 운명수 7번 분들. 그래서 스트레스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 폭발로 화낼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주의를 해주시고, 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밸런스가 맞는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컨디션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명수 7은 소화기관, 내분비계를 상징하고 있어서 비타민, 미네랄 보충 이런 거 게을리하시면 호르몬 밸런스나 감정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운명수 7을 짝사랑 상대로 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운명수 7을 좋아하는 분들 대처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운명수 7은 진짜 대할 때 심플하게 대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사적인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명수 7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외롭다라고 느낀대요. 혼자서 행동하는 걸 원하고요. 과도하게 간섭당하는 걸 진짜 싫어한대요. 그리고 그룹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내버려둬도 된대요. 안 삐진대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좀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운명수 7은 사람들의 생활에 비집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보면 오히려 상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런 분들은 사람을 잘 관찰하고 분석력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운명수 7인 분들한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대요. 이 타입의 사람들한테는 감정이 호소하면 좋지 않고요. 오히려 논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 잘 풀린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대화가 필요하면 이 운명수 7이 해올 거래요. 먼저 대화 요청을 해올 테니까 그때까지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수 7인분들 좋은 상성, 나쁜 상성 말씀드리면 우리 운명수 7은 운명수 4 그리고 같은 7, 33, 33 이분들하고 잘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반대로 숫자 5, 6, 8 이분들하고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잘 맞지가 않아서 서로가 좀 노력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명수 8인분들 가겠습니다. 우리 운명수 8 뜨거운 마음과 파워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성공을 추구하는 열정가 타입입니다. 네, 우리 운명수 8인분들 장점과 특징 말씀드릴게요. 도전정신이 왕성한 파워풀한 파이터이세요. 실행력, 행동력, 집중력을 겸비한 타고난 야심과 호기심이 왕성하고 흥미있는 일은 무엇이든 도전하는 에너지 가득한 타입이십니다. 가정적으로 안락함을 추구한다라기보단 자극이 있는 일을 정말 좋아하시고요. 성공이냐 실패냐, 흑백이 분명하지 않은 일에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세요. 네. 무슨 일이든 어중간한 걸 매우 싫어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풀 죽는 일이 없고요.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도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고요. 동시병행으로 여러 일을 착수하고 쉴 짬이 없고 항상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주의를 끌어들이는 힘은 최고이고 그냥 단순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크게 확대해 나갑니다. 아군과 적군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타입이고요. 자신과 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단숨에 잘라버리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사물을 진행할 때의 파워는 불도저급이고요. 목표가 분명해지면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수 8번을 우리 운명수 8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목표가 있는 운명수 8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주위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성공을 손에 넣는 파워와 가문을 가진 소유자라고 합니다. 운명수 8인분들의 단점과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흥미 대상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좀 약해질 수 있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저것도 일을 지나치게 착수해서 수습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주위에 대한 지원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일을 시작해놓고 바로 금세 다른 일을 하러 가버리는 타입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아서 강제적인 방식으로 손에 넣기도 하고요. 간단히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성격이 있어요. 가정의 사랑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 부분을 돌보지 않고 물질적인 자아나 이런 자신의 욕심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불행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노력가인데 자신과 똑같이 노력하는 걸 상대방한테 그걸 요구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 NG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패배하고 막 게으름 피우는 거. 근데 그거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강요는 하지 말라라고 어드바이스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면 좀 거만해질 수가 있고 강압적인 태도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자. 타인의 약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자.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구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수 8인분들의 일, 적성, 직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운명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출세운을 가졌고요. 비즈니스 운에서도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나의 일이 취미예요. 나는 일하는 게 취미예요. 이 정도로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 휴일에도 일에 대해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타입이고요. 무슨 일에든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세요. 그 중에서도 독창성, 지도력, 통솔력의 재능을 살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독립기업, 창업형의 비즈니스도 좋습니다. 남녀 불문 자신이 회사를 일으켜서 사업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확대 지향이 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행동력으로 뭐든 금전으로 바꾸는 사업 센스가 있는 분들이고요. 인망이 있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동료랑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잘 어울립니다. 직업으로는 기업가 타입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경영 전반에서 재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영업 세일즈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면은 각 부문을 통솔하는 관리직,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 이런 거를 맡게 되시면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큰 물건을 형태화하는 것에서 가치와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건축업이나 제조업, 부동산, 테크놀로지업 분야, 그리고 정치가, 법률 관계도 좋다고 해요. 또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통, 서비스업, 음식업에서도 길한 흐름입니다. 다각화하는 것이 특기 장르인데요. 하나의 일을 끝까지 오래 유지하는 것이나 단조로운 작업은 이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운명수 8인분들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명수 8은 남녀 모두 결혼했다고 해서 가정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결혼 후에도 애인 같은 교제를 원하시고요. 기념일에는 식사나 선물을 빠뜨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결혼으로 가정이 안정되면 한층 더 일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휴일에는 가정에 서비스를 한다거나 한가롭게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타입이 아니고요. 여성도 가사를 맡더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는 타입이래요. 쉴 잠이 없는 여러분들이라서 주위 가족도 좀 안정을 느끼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게 게으르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죄악감을 안기가 쉽다고 해요. 가정 그리고 일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릴렉스하는 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건강입니다. 건강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 숫자 8인분들 매우 건강해서 약간의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로 기력이 소진되진 않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의 기력이 너무 좋아서 그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약한 소리를 내뱉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항상 바쁘고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타입이세요. 피로를 쌓아두기가 또 그만큼 또 쉬울 수가 있다고 하고요. 과로 때문에 컨디션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너무 과로를 하는 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식생활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피해주세요. 비만이 될 수 있어요. 운명수 8인분들 신체적으로 골격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체간 연마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모한 도전으로 인한 부상은 주의를 해주세요.
짝사랑 상대가 운명수 8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처 방법도 첨언해드립니다. 운명수 8인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타입이 많아요. 그래서 팀을 통솔하고 승리를 손에 넣는 분들입니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분들이라서 공동 작업을 할 때 진짜 믿음직한 리더라고 해요. 함께 하자,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고요. 팀원으로서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면 끝까지 보살펴 준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적과 아군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분명하게 해두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런 표현을 평소에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운명수 8인분들의 그 행동이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어느새 휘둘릴 수가 있대요. 워낙 열정적인 분들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수 8인분들과 잘 맞는 분들은 숫자 2, 3, 4이고요. 그리고 우리 운명수 8과 좀 관계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운명수 1과 8입니다. 좀 부딪힐 수 있다고 해서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다음은 운명수 9입니다. 우리 운명수 9는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사람을 모으는 우등생,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장점과 특징 말씀드릴게요. 모든 숫자의 성질을 가진 9는 복잡한 내면을 지녔습니다. 강함과 약함, 그리고 밝음과 어둠, 상반되는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타입이에요. 지혜가 있고 현명하고 마음이 넓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동정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세요.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고 품위 깊은 포용력을 지녔습니다. 전체를 내다보는 높은 시야를 갖고 있고요. 사려 깊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섬세함을 지녔고 신비로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창조력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풍부합니다. 항상 그 장의 분위기를 잘 캐치하고 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 사랑을 받고요. 물질적인 물건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고 고상한 꿈을 추구하는 로맨티스트입니다. 환경 문제, 건강 문제, 평화운동 등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요. 봉사 정신이 흘러 넘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단점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주의사항입니다. 상처받기가 쉽고 감수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감정 밸런스가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뭔가 죄악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게 비관적인 생각에서 온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에서 싫다 이렇게 느껴버릴 수가 있대요. 무기력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심해지면은 안일주의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좀 바보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한테는 큰 지지를 받는데 일부 사람들한테는 쟤 왜 저래? 이렇게 경원시되고 네 멀리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머 센스가 좀 부족하고 좀 더 현실에서 인생 세부적인 부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대요. 유머 센스가 부족하니까 좀 일상에서 즐기는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타인의 언동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래요.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컨디션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운명수 9인분들 일, 직업, 적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근면성실하고 머리가 좋으세요. 어떤 일에서도 나름대로 능숙하게 일을 잘하시고요. 세세한 것을 잘 캐치하고 협조성이 있습니다. 주위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성실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직장에서도 상담이나 정리하는 역할을 정말 잘하시고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봉사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돈을 위해서만 움직이지 않고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누구의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항상 신경 쓰고 있어요. 일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 이런 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일에서 보람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직업으로는 의사, 간호사, 약사, 간병인, 의료복지관계, 정치가, 법률가, 변호사, 교사, 공무원, 농업, 건강식품 판매가 정말 잘 맞고요. 환경정화, 평화운동, NPO 같은 활동이나 그러한 사업도 좋아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작가, 소설가, 음악가에도 재능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에도 흥미가 있으니 심리 카운셀러, 종교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돈을 버는 일만 목적으로 하는 일이나 단순 작업, 컴퓨터 일에서는 의욕이 나오지 않으세요. 꿈과 로망,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동료 또는 그런 일을 만난다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숫자 9, 결혼 부분입니다. 연애, 결혼을 나누어 생각하는 타입인데요. 주위 의견이나 상대 조건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차분하게 결혼 상대를 결정하실 거예요. 당연히 상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맞선의 형태도 길한 흐름이고요. 결혼은 또 신중해지기 때문에 늦게 결혼해서 행복을 붙잡는 타입이 많으세요. 결혼 후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연출하지만 부부나 가족이라고 해도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올고즘이나 정론으로 가족을 좀 속박하고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족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이상만 쫓으면 답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의 우리 가족분들도 안도를 느끼기가 어렵다고 해요. 가면 쓴 부부, 쇼윈도 부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 부분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신체가 좀 약해 보이는 인상이 있지만 심신 밸런스를 또 중요시하는 분들이라서 큰 질병과 부상과는 인연이 없는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규칙 바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폭음이나 폭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식생활도 밸런스를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컨디션이 무너져도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의 욕구가 왕성해서 건강 오타쿠의 경향이 있어요. 우리 운명수 9는 뇌를 또 상징하기 때문에 뇌 쪽에 병이 오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심신 밸런스, 우리 마음과 신체의 밸런스를 잘 주의해서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운명수 9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 짝사랑이나 원하는 분이 우리 운명수 9인분들 이런 분들을 대처할 때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운명수 9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명수 9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태도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프라이드를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일을 부탁할 때도 금액이나 조건을 직접 말로 꺼내기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두시면 좋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트러블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운명수 9인분들과 단체 행동을 할 때는 단독 행동하는 것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력이나 지적 분야에서 프라이드를 상처 입힌다거나 그분들을 바보 취급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적이고 상냥한 타입들이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가르침을 요청하면은 기쁘게 또 응해 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운명수 9인분들과 상성이 좋은 분들은 2, 7, 11이고요. 11. 그리고 반대로 노력이 필요한 좀 맞지 않는 관계는 운명수 1과 8입니다. 노력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운명수 9였고요. 다음은 운명수 11, 11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점과 특징을 소개해 드릴게요. 1의 숫자가 이렇게 2개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마스터 넘버라고 불리고 있어요. 직감, 깨달음, 육감, 우주의 메시지를 받는 안테나 감도가 매우 높은 신관이나 무녀의 타입입니다. 신성한 것,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고요. 뛰어난 감수성과 독자적인 영감을 구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재능과 사명이 있어요. 예술적인 센스가 뛰어나고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그 인생은 변화로 가득하며 상당히 유니크하고요. 평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온화하지만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으며 큰 이상을 가슴에 숨기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운명수 11, 11의
여러분들의 메시지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게와 가치가 있으며 주의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영적인 힘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운명수 11의 단점을 살펴볼게요. 직감은 탁월한데 논리적인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11의 숫자를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는데요. 그러면 운명수 2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운명수 2가 특징으로 하는 우유부단함이 운명수 11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애매하고 신경질적이고 좀 장걱정이 많아요. 네. 그리고 무슨 일에서든 망설임이 있고 결단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가 쉽고 자기 감정에 좀 업다운이 있어요. 또 갑자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을 말을 해버린다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고요. 독특한 세계관 때문에 주위의 분위기를 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기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숫자 운명수 11분들의 일과 직업 적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뛰어난 깨달음, 예리한 통찰력, 머리가 좋아서 데스크 업무가 잘 맞고요. 신비로운 것이나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 일로는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규칙이 엄격한 조직 안에서 일하는 것이 좀 서툰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개성적인 이런 꿈을 좋아할 거예요. 조직 안에서는 만약에 조직에서 근무하신다면 유니크한 개성을 이해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해받지 못한다면 이직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정신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꿈과 정체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행동력이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있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그분들에게 또 서포트도 하고 또 조언의 역할을 또 철저히 임하면 업무상의 재능이 개화될 수 있다고 하고요. 직업적으로는 독창성, 유니크한 시점을 살려서 학자, 연구자, 발명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영감이나 영적인 거를 활용해서 소설가, 음악가, 화가, 예술관계, 카메라맨, 패션 디자이너, 심리 카운셀러, 자유업 직종도 잘 맞다고 합니다. 유행에 또 민감해서 시대를 달리는 감성을 살려서 매스컴, 광고업, 연예인, 탤런트도 길한 흐름이고요. 또한 신비로운 능력이 개화된 경우에는 점술가, 승려, 스님, 종교 이런 분야에서도 재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 안에서는 영업보다는 후방 부문이 좋대요. 이렇게 푸시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좋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기획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수 11인 분들 결혼 부분에서는 마음의 연결을 진짜 중요시한다고 해요. 상대방에게 또 성실하게 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정을 지키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됩니다. 특히 아이를 가지며 아이를 우선시하는 부모가 될 것이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적이고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아내가 아니면 일을 할 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대요. 여성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것을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일만 추구하는 남성하고는 좀 인연을 느끼기가 어렵대요. 상대의 마음이 바뀌거나 바람이나 불륜 이런 거에 좀 민감해가지고 육체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정신적으로 배반을 당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서 용서를 못한대요. 그리고 상대의 태도나 언동 하나하나에 의심이 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추궁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명수 11인분들 건강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신비적인 것을 너무 중시해서 감정면의 상태가 육체에도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원래 병은 마음에서 오잖아요. 이 말이 딱 맞는 타입이에요. 신경, 편두통, 심장, 혈액순환에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 욕, 불만 이런 네거티브 언동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 건강을 해하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자각하고 말할 때는 단어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수 10일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은 대처하실 때 이런 방법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난 것이 바로 입에 나오는 영감형의 사람들인 우리 운명수 10일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이들이 말한 것들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좋대요. 지나치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수 10일인 분들도 본인도 사실 말할 때 그냥 영감이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라서 깊이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또 마음이 휙휙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인다면은 확실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좋대요. 그거 무슨 뜻이야? 그거 뭐야? 이렇게. 왜냐면 마음이 나중에 되면 또 바뀌니까 나중에 되어서 물어보면 상대방은 내가 그런 말 했었니? 이렇게 기억을 못하기도 한대요. 운명수 11인 분들은 영감형의 사람이다. 딱 그때그때 말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거에 너무 좌우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단은 운명수 10일한테 맡기지 않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이들은 결단을 잘 못 내리기 때문에 압박이랑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의견이나 조언을 구할 때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대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조언을 해왔다 그러면 확실하게 어드바이스 하세요. 그리고 운명수 11인 분들이 상성이 좋은 관계는 운명수 2, 6, 11 같은 숫자 11인 분들과 양호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4 그리고 8, 4와 8인 분들하고는 관계가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네, 운명수 11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운명수 22, 22로 넘어갈게요. 우리 22 숫자는 좋고 싫음이 분명한 세계에서 활약하는 카리스마 타입입니다. 이들의 장점과 특징 말씀드릴게요. 숫자 2를 2번 나열한 운명수 22는 성스러운 숫자 마스터 넘버 중에 하나. 이 숫자 운명수 2는 운명수 4의 성실한 기질도 갖고 있지만 마스터 넘버로서 꿈과 소망을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상과 현실 등 상반된 두 가지 세상을 높은 레벨로 융합하는 큰 이상주의자입니다. 세계적인 스케일로 활약할 수 있는 만큼 큰 잠재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드문 카리스마성을 지녔고 사람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는 신기한 매력과 높은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강렬한 파워의 소유자입니다. 대담함과 견실함, 호쾌함과 섬세함, 따뜻함, 냉담함 등 정반대의 자질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좋아하고 혹독한 장면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는 강운의 소유자입니다. 신기한 행운이 따라오는 별들 아래 태어난 존재예요. 이분들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숫자 22의 카리스마성을 살리지 못하면 숫자 4의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 있어서 요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이상한 면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꾸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안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자신의 특별함을 과도하게 과신해서 상대에게 막 맞추지도 못하고 내 방식만 강요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서 적을 만들기도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이런 성질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자기중심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규칙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될 수 있고 독설적인 태도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내가 너무 특별하다 이런 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을 때 나오는 주의사항들이에요.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겠지만 작은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어서 주위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거는 관계 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과 직업, 적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유행을 캐치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성실하고 현실적인 처리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결단력, 이런 좋은 면들을 모두 겸비하고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큰 조직에서도 높은 시점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젊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 위에 서는 것으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지시만 계속 받는 부하 자리에만 있는 거는 안 맞는데요. 그리고 국내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카리스마를 살리고, 네, 세계를 상대로 큰 뜻을 갖고 활약하는 게 성공 포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간부, 톱의 자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는 정치가, 모델, 탤런트, 상인, 작가, 화가 이런 예술 직업도 잘 맞고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세무회계 같은 견실한 일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특허를 취득한다거나 해외랑 국내를 연결하는 역할도 잘 어울린다고 하고 잘 맞는데요. 사회 변혁기, 시대 변천에 큰 사명을 이루는 일이 많고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그 신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랑 물질 세계를 밸런스 좋게 연결하는 역할을 살리면 세계적으로 대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 부분 말씀드릴게요. 개성적인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상대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대요. 하지만 의식하지 않아도 결혼 상대는 인생 최적의 시기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강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상대의 조건만 너무 신경 써서 결혼하게 되면 오히려 사랑이 식을 수가 있으니까요. 조건만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대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나오면 가정을 좀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남편, 이기적인 아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결혼 상대를 여러분들의 직감을 활용해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대요. 조건이 아니라 직감으로. 가정적인 일도 물론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 남녀 모두 얌전하게 가정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 부분에서는 정신, 육체, 이 이면성을 갖고 있으면서 밸런스를 맞춘다고 해요. 그 절묘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을 때는 큰 병이나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는 일이 거의 없고요. 하지만 스스로 파란을 불러오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돈, 일,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한 번의 건강에 영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약한 신체 부위나 정신 면에서는 뭔가 중요하게 이거는 부족해요라는 포인트는 없으나 스스로의 건강을 과신했을 때 문제가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너무 내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심신 밸런스를 정돈하는 생활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수 22인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은 이걸 유념해 주세요. 이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견실해요. 꿈과 로망을 쫓는 이상주의자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예의 바른 교제를 유념하시는 게 좋고요. 언뜻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의 상황을 좀 보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운명수 상성으로 말씀드리면 운명수 6이랑 11이랑 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운명수 4, 5 그리고 같은 운명수 22, 22 이분들과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명수 22는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운명수 33, 33 갈게요. 우리 운명수 33은 스케일이 매우 커서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특이한 인류의 봉사자 타입입니다. 이들의 장점과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지구 규모의 대변혁의 시대를 쫓아 살아왔어요. 약간 이런 우주의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인 같은 느낌?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맹세한 중요한 것을 잘 떠올리면 그 의식이 사랑과 우주로 확대되어 보살처럼, 그러니까 보살과도 같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상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인류 각성을 위한 투명한 봉사자가 된대요.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의식하고 바로 이것이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니크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스케일이 큰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비로운 능력을 자각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 예전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라고 하네요. 그 능력을 어떻게 살릴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테마입니다. 단점으로는 우리 운명수 33인 분들의 삶의 방식에 허들이 참 높다라는 점이에요. 숫자 3을 두 자리로 나열하면 이걸 더했을 때 숫자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명수 6의 삶의 방식도 참고하면 좋으세요. 무의식 차원에서는 스스로 괴로운 환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릴 적에 가정 환경이 매우 복잡했다거나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반 상식으로는 통용되지가 않고 주위에서도 좀 이해받기가 어려운 타입이시고 현실적인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방향 감각이 좀 약하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루즈한 게 있고요. 금전 감각도 꼼꼼하지 않으세요.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좀 애매하고 금전과 섹스 부분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만 하는 마이페이스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이에서는 33세에 큰 전환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만 나이예요? 그러면 한 34세나 우리나라 나이 35세 정도, 이때 이런 전환기가 있고요. 인류의 봉사자라는 테마를 잃어버리게 되면 좀 장애가 많은 인생을 걸어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인류에 대한 봉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 직업, 적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분들이라서 어떤 일에서든 일의 성과가 양극단입니다. 멋진 결과를 낼 때도 있고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대요. 그리고 이것이다 라는 일과 만날 때까지는 여러 일을 경험하게 되고 몇 번 이직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서 종사를 하게 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세계, 정신 세계랑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재능과 운명을 깨닫고 천직과 만나는 것이 인생 최대의 테마이고요. 가령 일에서 평가를 받고 경제적으로 축복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사명을 떠올리게 되면 그 지위나 명예를 모두 내던지고 사람들의 각성을 돕겠다는 본래의 그 사명의 일에 도전하는 용기,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적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관계가 없대요. 의료, 봉사, 평화, 글로벌 시점의 봉사활동, 신비로운 능력을 살린 작가, 강연가, 정신세계의 리더, 힐러, 카운셀러,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배우, 탤런트, 뮤지션, 연예인,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서든 인류의 봉사자로서 사람들의 자각을 돕는 게 진짜 중요한 천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혼 부분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말해서 가정이라는 틀에 사로잡히는 타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혼과 결혼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가정적이고 상냥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아이가 어릴 적에 아이를 되게 귀여워하는 사람들이래요. 가정 내에서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만 그 가족 범위에 속박되지 않고 큰 사랑을 주위에 확대한대요.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희생한다. 왜 그렇게까지 타인을 생각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숫자 운명수 33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존재를 나누어서 받아들이는 게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만약에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자 사는 일이 없대요. 항상 누구하고든 바로 사이가 좋아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 사는 가족 같은 교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는 은혜가 있대요. 근데 어릴 적에는 좀 신체가 약해서 병에 자주 걸렸을 확률이 높대요. 또는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는 사건 때문에 장애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일도 있었을 거래요. 큰 사건이 있어야만 깨닫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경험을 하기가 쉬운 타입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본인은 근데 그것을 병이나 사고를 겪어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귀중한 경험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서 주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처 방법. 우리 숫자 33을 대하실 때 다른 분들 입장에서요. 우리 숫자 33의 개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수용해 주시고 그러면 서로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살 수 있대요. 사회 안에서 우리가 룰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사실 뭘 해도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틀에 이 운명수 33인 분들을 넣지 말래요. 그냥 운명수 33인 분들 책망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 달래요. 워낙 특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이기적으로 볼지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볼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어떤 올바른 부분을 비추어주는 상대가 바로 스스로 운명을 깨달은 이 33인 분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3인 분들과 운명수가 잘 맞는 분들, 숫자 7, 11 그리고 같은 33 이 분들과 어울리고요. 좀 노력이 필요한 관계는 숫자 4, 8, 9이신 분들입니다. 수비술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담는 수비술에서는 특별히 운명수 33을 다룬다고 해요. 근데 다른 수비술에서는 33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운명수 33을 타고나신 분들은 1900년대 후반생에서는 통계상으로 5%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드물고요. 운명수 33이 태어나는 2000년대에서는 2029년 9월 29일 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38년 9월 29일생이래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운명수 33을 타고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약 40년에 걸쳐 딱 이틀만 존재한다고 해요. 엄청 귀한 존재들이죠. 이 도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운명수 33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분들은 내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세상의 상식이나 타인의 눈에 속박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한다라고 좀 추가적으로 어드바이스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첨언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힐링이 되는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수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운명수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수를 알아내셨다면 코멘트 한번 꼭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자신의 운명수가 무엇인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